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여인, 그리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여인, 바로 장희빈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녀를 인현왕후를 질투해 질척거리던 악녀, 혹은 밤마다 인형의 바늘을 찌르며 저주를 퍼붓다가 비참하게 사약을 마시고 죽은 희대의 투기꾼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승자인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각색하고 왜곡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 속 장희빈은 단순한 질투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던 숙종의 심리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천재적인 심리 전략가였으며 남성 중심의 완고한 사대부 사회를 단 한 몸으로 뒤흔들었던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판모파탈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입궐하여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여인. 그녀가 그 험난한 구중궁궐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대부들의 온갖 멸시와 탄핵 속에서도 오직 숙종의 침소를 지배하며 왕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장희빈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실록의 행간 속에 숨겨진 진짜 밤의 정치사. 오늘 방구석 역사설에서는 다 아는 뻔한 장희빈의 이야기 대신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장희빈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과 잔혹한 반전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그녀의 출발점은 조선 왕실의 정통 귀족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조선 최고의 자산가이자 대역관이었던 장영의 핏줄, 즉 중인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초거대 무역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던 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빌딩 수십 채를 가지고 매년 수천억 원의 무역 매출을 올리는 재벌가 막내딸이 정계 진출과 가문의 신분 상승을 위해 정략적으로 권력의 심장부에 투입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아도 신분제의 벽이 공고했던 조선에서 중인은 사대부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지만 권력이 없었던 장씨 가문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검은 돈을 왕실의 권력과 결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권력의 통로로 낙점된 인물이 바로 가문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했던 소녀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의 거두이자 왕실의 종친이었던 동평군의 주선으로 자의대비 침소로 들어가는 나인으로 입궐하게 됩니다. 이때 장옥정의 나이는 궁녀로서는 다소 늦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상궁들은 장옥정이 대궐 문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수군거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상 수많은 여인의 외모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인색한 기록을 남겼지만 오직 장옥정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충격적인 한 줄을 남겼습니다. 국색이었다. 머리털이 까맣고 윤이 나며 자태가 너무도 요염하여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했다. 실록마저 인정한 치명적인 미모를 가진 장옥정.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장한 얼굴로 왕의 눈에 띄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의대비의 처소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왕실의 생리 대신들의 권력 구도, 그리고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강력한 왕권을 갈구하던 젊은 왕. 숙종의 성향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자신만의 덫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숙종은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를 천연두로 잃고 깊은 상심과 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은 서인 세력이 장악하여 왕인 자신을 가르치려 들었고 숙종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바로 그 타이밍에 장옥정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대비의 심부름으로 숙종의 침소 근처를 지나던 장옥정은 의도적으로 왕의 동선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어두운 밤, 은은한 달빛 아래 서 있는 장옥정의 자태는 고독에 신음하던 20세의 청년왕 숙종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에서 장옥정을 자신의 침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대부 가문 출신의 얌전하고 지루한 여인들에게 질려있던 숙종에게 장옥정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교적 법도에 갇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종의 타오르는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온몸으로 감지해냈습니다. 그날 밤 커튼이 드리워진 침소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장옥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다가오는 젊은 왕의 호흡을 부드럽게 받아 안으며 그가 가진 정치적 스트레스와 고독을 자신의 살결과 은밀한 대화로 완벽하게 녹여버렸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의 품에서 밤을 지새우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장옥정이라는 치명적인 덫에서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리한 두뇌에 매료되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장옥정은 조정 대신들의 가식과 숙종의 가려운 정치적 욕망을 정확하게 긁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미래는 곧바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서인 세력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남인 가문의 돈을 배경으로 둔 장옥정이 왕의 침소를 장악했다는 소식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대비는 장옥정을 왕실을 망칠 요물이라 부르며 몽둥이질을 해 궁궐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그룹의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들과 눈이 맞은 비서의 머리채를 잡고 불륜녀 프레임을 씌워 회사에서 당장 잘라버린 뒤 아주 허름한 변두리 단칸방에 가둬버린 격이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순간에 쫓겨나 차가운 방에 가두어진 장옥정. 하지만 그녀는 울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집착에 가까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궐 밖으로 멀어질수록 왕의 갈증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밀당의 법칙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옥정이 쫓겨난 사이 서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중전이 궐로 들어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사대부 가문의 전형적인 규수였고 온순하고 예의 바르며 법도를 칼같이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현왕후의 그 완벽한 도덕성이 숙종에게는 지독한 지루함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종은 낮에는 조정에서 대신들에게 훈계를 듣고 밤에는 침소에서 중전에게 법도를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원했던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도피처였지 또 다른 정치적 스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궁궐 밖으로 쫓겨난 장옥정의 매혹적인 눈빛과 끈적했던 밤의 기억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인현왕후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숙종의 심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1683년 장옥정을 그토록 미워했던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옥정을 막아서던 가장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마를 보내 장옥정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장옥정은 공백기 동안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더욱 성숙하고 치명적인 모습으로 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하, 소첩, 전하의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숙종은 복귀한 장옥정에게 정사품 수건의 첩지를 내렸고 이내 그녀의 처소는 대궐에서 가장 뜨거운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장옥정은 인현왕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며 숙종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법도를 논하며 자신을 멀리하려 할 때마다 장옥정은 숙종의 침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인 세력이 자신과 남인들을 어떻게 멸시하는지 은밀하게 고발했습니다. 조정의 서인 대신들은 장옥정을 격하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숙종의 반발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숙종의 눈에는 서인 대신들이 자신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정적으로 보였고 장옥정은 그 정적들과 맞서 싸우는 고독한 동반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밤마다 숙종의 침대 위에서 장옥정이 흘린 눈물은 서인 세력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정치적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688년 10월 조선 왕실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궁궐로 돌아온 장옥정이 마침내 숙종이 그토록 갈구하던 첫 아들 훗날의 경종을 출산한 것입니다. 인현왕 후가 7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왕실의 대가 끊길 위기였던 상황에서 장옥정의 아들 탄생은 그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숙종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장옥정을 정일품 희빈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장희빈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역사에 등장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세자로 만들고 자신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아들이 태어난 지 고작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왕위 계승자인 원자로 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서인 세력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송시열을 비롯한 대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으니 후사를 더 기다려야지, 천안 궁녀 출신의 아들을 벌써부터 원자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이 반대는 장희빈의 계산대로 숙종의 영린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숙종은 사대부들이 왕인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689년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신속한 정치적 쿠데타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억하는 기사왕국입니다. 숙종은 원자 지정을 반대하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렸고 서인 대신들을 모조리 조정해서 쫓아내거나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장희빈의 배경이었던 남인 세력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의 상징이었던 중전 인현왕후를 서인들과 내통하여 왕실을 저주했다는 혐의를 씌워 폐위시키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던 거룩한 중전이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쫓겨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690년 천안 궁녀 출신이었던 장옥정이 마침내 조선의 당당한 국모,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대기업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사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더니 조강지처를 완벽하게 몰아내고 본사 회장직인까지 찍어내며 정식 회장 사모님 자리를 꿰찬 셈이니까요. 그녀의 아들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인의 돈과 궁녀의 미모, 그리고 침대 위에서 다져진 소름 돋는 정치적 감각이 유교, 국가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를 정복한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 하지만 그녀는 왕좌의 화려함에 취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숙종의 총애였고 그 총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움직이는 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중전이 된 장희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숙종의 눈치를 보며 가련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해진 남인 세력을 바탕으로 조정의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며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숙종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절대군주였습니다.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장희빈을 이용했던 것인데 이제는 장희빈과 남인 세력이 서인만큼 거대해져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종의 눈에 장희빈은 더 이상 위로가 되는 연인이 아니라 쳐내야 할 또 다른 정치적 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떠난 숙종의 눈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가 쓰던 처소에 물을 깃던 가장 천한 무술이 출신의 여인, 바로 숙빈 최씨, 훗날 영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불 꺼진 처소에서 홀로 인현왕후의 보기를 빌며 눈물 흘리던 숙빈 최씨를 발견합니다. 숙빈 최씨는 과거 장희빈이 그랬던 것처럼 지극히 순진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숙종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희빈은 질투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인현왕후를 몰아냈던 방식 그대로 새로운 여인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숙빈 최씨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독대를 금지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적 폭주는 숙종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악독함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판을 뒤집기로 결심합니다. 1694년 숙종은 남인 세력을 하루아침에 대거 숙청하고 서인 세력을 다시 불러들이는 갑술왕국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대궐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의 자리로 복위시켰습니다. 장희빈은 중전의 왕관을 빼앗긴 채 다시 희빈의 자리로 강등되어 취선당이라는 작은 처소로 밀려나게 됩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장희빈의 가슴 속에는 잔인한 복수심과 광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등되어 취선당에 갇힌 장희빈에게 마지막 절망이 찾아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가 오랜 지병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위독해진 것입니다. 만약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숫빈 최씨가 새로운 중전이 된다면 장희빈과 그녀의 아들 세자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장희빈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늑대처럼 최후의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 뒤편에 은밀하게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불러들여 밤마다 불을 끄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노린 것은 인현왕후의 목숨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모습을 본뜬 종이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화살을 쏘거나 바늘을 찌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썩은 동물의 사체와 피 묻은 뼈를 중전의 처소인 통명전 마당 밑에 은밀하게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밤마다 취선당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주문 소리와 연기는 궁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01년 8월 인현왕후는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전이 숨을 거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숫빈 최씨가 숙종에게 달려가 장희빈의 은밀한 저주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숙종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어진 장희빈을 완벽하게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조정의 남인 대신들과 그녀의 아들인 세자가 아비인 숙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세자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피눈물로 읍소했지만 숙종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의 어머니마저 도구로 쓰고 버리는 절대군주의 차가운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1701년 10월 10일 취선당 마당에 차가운 사약 사발이 놓였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집행하려는 의금부 금부도사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세자이거늘 감히 네 손을 대려 하느냐? 숙종, 그 매정한 사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사약을 마시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군사들이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려 사약을 들이부었다고 전해집니다. 검붉은 사약이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조선을 들었다 놓았던 그 화려했던 자태는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차가운 마당 바닥을 긁었고 마침내 37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붉은 피는 취선당 마당을 물들였고 왕의 침소를 장악해 조선을 지배하려 했던 천재 여인의 야망은 그렇게 잔혹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결국 가장 비참하게 사약의 이슬로 사라진 여인 장희빈. 우리는 흔히 그녀를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왕권을 강화하려던 숙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짠 정치적 판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추다 버려진 고독한 무희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왕의 총애가 아닌 자신만의 정당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독한 권력의 맛과 잔인한 밤의 정치사, 장희빈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왕실 최대의 치명적인 스캔들이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방구석 역사썰은 더 매콤하고 쫄깃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